어서옵쇼 시작하겠습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이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해민스님의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라는 힐링 도서가 오랜 인기를 얻고 있고요. 우리 사회가 얼마나 힘든지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필요로 하는지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하지만 정말 우리는 위로를 받을 만큼 힘들고 또 정말 우리 사회가 잘못되어서 이렇게 고통을 받는 걸까요? 만약 우리가 잘못하고 있거나 나약해진 거라면요? 이 자극적인 주제에 대해 다뤄볼까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녕하세요. 북TV 어서옵쇼 박수진, 김현진, 허입니다. 네, 오늘 벌써 세 번째 이야기를 만나 뵀는데요. 저희가 사실 언제 엎을지 몰라서 늘 불안에 떨고 있어요. 방송 올라가고 나서 팀장님 얼굴 한번 쳐다보고 반응이 좋으신지 마음 졸이면서 듣고 있거든요. 정말요? 팀장님 화이팅! 현진 씨가 큰 소리 얘기해주세요. 팀장님 사랑해요. 이 거짓사람 어디까지? 너무 큰 힘이 되고 있어. 여러분들의 많은 도움이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많이 클릭해 주시고요. 많이 청취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더 자극적인 주제로 시작할 건데요. 오늘 주제, 허희 씨 오늘 주제가 어떤 거였죠? 네, 오늘 주제는요. 네 잘못일 수도 있다. 아, 예. 너무 짧은가요? 당신 잘못이다. 이런 뜻인가요? 그쵸.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는 말들 중에 It's not your fault. 발음이 어떻게 안 내 잘못이 아니다. 내가 발음을 보이려고 했는데요. 네 안 될 것 잘못이 같아요. 아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다. 이거 굿윌 헌팅이라는 네. 영화가 있었죠. 거기서 맷 이제 데이먼 나오는 그 영화 네, 로빈 말씀하시는 윌리엄스가 건가요? 교수로 나오죠. 로빈 윌리엄스가 맷 데이먼에게 해주는 말이 바로 네 잘못이 아니야 라는 말인데요. 근데 이걸 좀 비틀어서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잘못일 수 있다는 거예요. 까칠한데요. 어떡하지? 네. 저희가 뭐 뒷담화에 따지기 전문 방송이니까 오늘 그 힐링 멘토들에 대해서 까칠하게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옵쇼 세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부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현진 씨가 SNS상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는지 주제가 해서 조사해 주셨다고 하셨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나요? 네, 오늘 주제인 내 잘못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주제를 먼저 페이스북에서 이와 어울리는 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요. 김난도 교수님의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든지 김미경 대표님의 언니의 독설과 같은 책들을 많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이러한 대중서 외에도 까미의 이방인이라든지 그 히틀러의 자서전 나이투쟁을 추천해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그렇더니 그 까미의 이방인 같은 경우에는 그 이방인의 주인공 메르소가 살인을 저지르는데 그 법정에서 태양 때문에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태양 탓이다. 태양 탓이다라고. 네 탓이 아니라 태양 탓이다. 태양 당연히 탓이구나. 이런 주장이 네. 씨도 안 먹혀갖고 그래서 결말이 어떻게 되나요? 사형 선고를 받는데 죽으면서 태양 탓을 하는 건가요? 약간 너무 희화시키긴 했지만 그 상황이 그 주인공이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장례식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고 그러고 곧바로 친구들과 여행을 갔고 여행지에서 다툼 끝에 칼부림 그 상대가 칼을 빼들자 이 남자가 우발적으로 총을 쏜 거였거든요. 이렇게 설명을 하면 되는데 그 사람은 오히려 태양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분노의 살인 이후에 이유를 태양 탓을 하다니. 결국은 이 사람의 자기 살인 때문에 사형을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 돌아가실 때 눈물 안 흘린 파렴치한 이런 놈이니까 죽어도 싸다. 죽어도 싸다 이런 식으로 돼서 결국은 재판을 받은 게 된 거거든요. 제목이 이방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상징적인 의미가 있죠. 네. 그러니까 원래 이제 까미의 실존주의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의 어떤 보편적인 인간의 어떤 목적 없는 삶, 그러니까 목적을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삶에 대해서 이런 굉장히 이색적인 주인공을 설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합리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간에 대한 어떤 다른 면모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책을 썼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 히틀러의 책은 왜 추천해 주신 걸까요? 있잖아요. 근데 사실 나이투쟁이 저희 집에도 있어요. 정말요? 네, 제가 구입을 했는데요. 솔직히 완독은 못했고요. 네. 생각보다 어려운 책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정치적으로 왜 이러한 굉장히 신념에 차서 이러한 행동들을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정당을 이끌어가고 자기의 이념이 무엇인지를 굉장히 정말 결연하게 쓴 투쟁기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모두 다 유대인 탓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마 남 탓에 정말 아주 나쁜 예. 네. 이런 내 탓, 내 잘못에 대해서 정치적, 사회적, 그리고 다양한 자기개발적 관점, 뭐 심리학적 관점, 다양하게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SNS 상에서 이러한 내 잘못이다라는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보니까 사람들의 기분이라든지 마음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멘션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실감난 욕들이 함께 검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오늘 아무리 저희가 뒷담하긴 하지만 실제 욕을 좀 전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욕은 하지 않습니다. 뒷담하느라고. 남 탓은 왜 하는 걸까요? 일단 내가 살고 봐야 되니까 지 탓은 안 하고 싶으니까 남 탓하는 거죠. 자기가 꿀리기 때문에. 본인이 잘못했다는 걸 인정하기 힘들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요즘 트렌드라고 하나? 한때는 자기계발서, 열심히 해, 꿈을 키워,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네 탓이 아니야, 괜찮아, 갔다가, 다시 또 독설이 된 거예요. 요즘은 네. 약간 독설과 힐링을 오고 가며 책칙처럼 독설을 하면서 책칙도 독설 당근을 주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된 것 같아요. 네. 근데 두 가지 다 사실은 네. 양면적인 어떤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둘 다 하나의 길로 통하는데 결국엔 그게 자기 개발 담론이잖아요. 네. 하나의 길이 정해져 있고 자기를 교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목적을 갖고 있는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개인으로 들어가니까 네가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너는 괜찮어. 결국은 모든 건 개인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어떤 구조적인 문제라든가 사회에 대해서는 비판의 시선을 거두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전 반면에 그런 책들을 속에서 굉장한 힘을 얻었거든요. 뭐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읽으면서도 그 마음의 치유를 좀 얻었고요. 뭐 김미경님의 언니의 독설 같은 경우도 나이 드신 분이 해주시는 이런 조언들이 삶에서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많은 네티즌들께서 이런 책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신 것은 그만큼 뭐 그런 독설들이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런 독설들이 뭐 잠깐의 웃음으로 삶의 활력소가 된다면 그것이 뭐 농담이거나 예능이 될 수는 있지만 상처가 된다면 또 문제가 된다라는 그런 멘션을 그 트위터에서 스파크 돈돈이라는 분께서 올려주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좋게 하면 독설이지만 나쁘게 하면 막말이거든요. 그렇죠. 독설까지 참지만 막말은 못 참겠어요, 솔직히. 그 막말과 독설의 그 경계선이 참 모호하긴 하지만 그 익명으로 그렇게 가끔 얘기를 내지르면 굉장히 시원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희 팟빵에도 그런 독설을 올려주시는 것 같은데 감사히 듣고 있습니다. 독설 말고 응원해주세요. 제가 가지고 나왔던 준비했던 책 중에 하나가 강상준 교수의 고민하는 심이 있었거든요. 이 책이 2009년에 나온 건데 마찬가지로 그런 고민하는 사람들의 어려운 사람들에게 방법을 주는 책인데 이 책의 내용은 정말 깊이 있게 끝까지 고민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비슷한 시기 프랑스에서는 스테판 에셀의 분노하라라는 책이 나왔어요. 거기는 무관심하지 말고 분노하라. 그런 책이 정말 대폭발을 일으켰거든요. 인기를. 근데 정작 우리나라는 괜찮아. 네 탓이 아니야. 아프니까 청춘이야. 그냥 나의 바람은 프랑스처럼 분노하라 이런 책들이 정말 초대박 베스트셀러가 되는 거. 아무튼 2008년, 2009년에 다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면서 청춘 젊은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희망을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에게 강상준 교수나 스테판 에셀의 책들은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주는 거잖아요. 직접 고민을 해봐라, 깊이 있게. 분노해서 일어나라.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그런 책들이 또 많은 호응을 얻고 베스트셀러가 되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책, 진짜 행동이라든가 자기를 들여다보는 책보다는 괜찮다고 위로해주거나 다독거리는 책들만이 베스트셀러가 된다는 게 좀 안타깝죠. 근데 그만큼 청춘들이 좌절을 한 게 아닐까요? 제가 좀 약간 그 세대인 건데 취업을 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뭐 88만 원 세대? 이런 얘기가 그때부터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도 보면은 뭐 과외가 굉장히 익숙한 세대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 달에 70만 원씩 하는 아카데미들을 듣는 게 뭐 일수고. 근데 사실 저는 아프니까 청춘이다라는 책을 보면 인생의 그 시간이 굉장히 긴데 이제 아침 정도밖에 안 왔다. 또 100세까지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다독다독하는 책들이 많은 위로가 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뭐 혜민 스님의 책 같은 경우는 속세를 떠나고 싶은 저 같은 어떻게 떠나고 싶으세요?
아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뭘 떠나요? 가진 자야 떠나라. 그냥 떠나고 싶네요. 남자친구는 어쩌고요? 침을 튀고 그러세요. 조용히 충격적이었네? 아무튼 뭐 그런 힐링 책에 대해서 뭐 폐해도 얘기하지만 또 사람들이 그 책을 많이 찾는 거는 그만큼 많이 위로를 받았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네. 다만 저희 불만은 베스트셀러에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냐. 힐링 도서가 베스트 상위권에 오랫동안 올라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혜민 선생님의 이슈가 된 것도 있고, 아프리카 청춘이도 어차피 저자 인지도가 워낙 컸고, 떨어질라 하면 TV 출연, 마케팅을 참 잘한 것 같아요. 사실 그거 참 부럽기도 하고, 떨어질라 하면 방송 출연, 떨어질라 하면 방송 출연해서 부스가 팍팍 올라간 거 보고, 왜냐면 판매 그때 땡큐인가 한번 첫 회 나와서 혜민 선생님 그때 치고 나갔을 때, 출간하고 날 때보다 판매 부스가 제가 봤을 때는 한 3배인가 2배인가 이게 떴거든요. 지금 1위 하는 게 꾸페잖아요. 꾸페에 지금 그때 발피 프린스 했을 때 4%였어, 4%. 시청률 4%가 어떻게 도서에서 1위가 돼. 그만큼 4%가 그 중에 몇 프로가 책을 사도 1위가 될 수 있는 이 출판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거짓말하고, 봐봐요. 지하철이나 봐봐요. 책 읽는 사람 있나. 다 스마트폰 갖고 놀고 있지. 우리도 직업 바꿔야 돼, 이제. 진짜 내가 봤을 때 직업 바꿔야 돼. 책을 안 봐, 책을. 진짜 이거 심각하다니까, 진짜. 혜민스님의 책 때문에 베스트 1위에 한 번도 오르지 못한 한 마케터의 말이었습니다. 경쟁자로서 또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주 솔직하게 얘기를 하자면, 솔직히 저희 같은 경우는 전혀 의식을 안 하죠. 어차피 넘사벽이니까, 책들이 그게 나가면 해가지고, 독서 시장이 넓어지고, 전면이 확대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우리 지금 출판계가 어떻게 보면은 그들만의 리그가 형성이 돼 있고, 나머지 리그가 형성이 돼 있는데, 아닌 리그의 출판사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따라가려다 보니까 가랑이가 많이 찢어지지 않나. 근데 구조적으로 우리나라가 OECD 통계치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가 1위를 몇 개 하는 게 있어요. 우선 자살률이 1위고요. 네. 노인 빈곤율 1위고요. 이혼율 1에서 2위 정도. 그리고 한 가지 더 있어요. 노동시간. 노동시간 1위. 압도적인 일이죠. 네, 사교육비 1위. 이게, 사실 인생을 자꾸 살고 싶지 않게 만드는 시스템이기도 하거든요. 이런 의미에서 지금 힐링이라든가 아니면 독설이라는 힐링을 좀 포장한 거죠, 말하자면. 그렇죠. 네. 이런 것들이 유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그렇죠. 사람들의 잘못이 아니고 사회 탓이고 친구 탓이고 상사 탓이고 그렇게 탓을 하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그 책들에 녹아져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약한 청춘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우리 사회가 문제일까요? 결과적으로는 두 가지 다겠죠. 사회적 문제가 가장 큰 것 같지만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청춘이고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도 생각하느냐도 본인들의 탓이기 때문에 청춘들이 많이 약해졌다, 사람들이 많이 약해졌다라고 뭐라고 너무 하지만 말고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던 거를 좀 교육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측면에서나 많이 좀 생각을 해보고 그 사람들 탓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열정적이고 그리고 개성도 톡톡 튀고 정말 열심히 살아가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만큼의 노력을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워낙 너무 경쟁 구도로 이루어져 있어서 특별히 지금 세대가 예전의 세대보다 기존 세대보다 나약하다고 생각하진 않고요. 사회가 그렇게 만든 면이 조금 더 크다. 공정한 경쟁 부분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취업의 문이 좁다든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나 좁은 문이지 누구한테는 넓고 누구한테는 좁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노력하는 만큼 더 넓은 문을 볼 수 있는데 스스로 노력을 안 하면서 불평을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기득권이 계속 기득권을 유지하게 되고 나약한 계층은 계속 나약하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닌가요? 근본적인 건 나약한 청춘의 문제고 이제 후천적으로 오는 게 사회적 구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둘 다 때문이겠죠? 네. 내가 바보라서 맨날 내가 힘들다고 생각했는데 그 책들은 아니야, 너가 바보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서 기분 좋은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그런 올가미에 계속 묶여 있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아이가 이제 직장에 출근하려고 하는데 엄마 가지마 막 이렇게 때를 써요. 근데 김미경 씨 스타일대로 한다면 그런 아이를 단호하게 뿌리치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엄마는 열심히 그렇지는 일하고. 않고 시댁을 잘 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불가능하다면. 근데 만약에 그런다면 뭐 엄마의 단호함이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양육시설을 훨씬 더 늘리는 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 뭐 시댁을 잘 만나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네, 남편을 잘 만나. 뭐 단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임신을 계획을 세워서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책에 있어요. 네네 네. 그런 것들. 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책을 다양하게 읽어봐야 된다는 거. 네. 너무 이렇게 한쪽 그 위로해주는 책만 읽으면은 거기까지 생각 못 하게 되니까 다양한 책을 읽어서 다양한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까지 SNS상에서 나왔던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저희가 이 얘기를 좀 더 발전시켜서 저희가 각자 가져온 책을 갖고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한테 잘못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잘못이 있을 수도 있다는, 있을지도 몰라요. 말이 갑자기 막. 우회적으로, 건네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잘못은 저한테도 있는 거고, 현진 씨한테도 있는 거예요. 까칠하게만 살면 안 돼요. 그냥 까칠하게 살겠습니다. 마음에 안 드시면은 댓글 남기세요. 진짜 남기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허이님이 찾아갈 거야. 쪽지로 허인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이벤트 경품. 시인 문정입니다. 어린 시절 저는 책을 통해 저 자신과 참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나누는 친구와의 얘기도 좋지만 책을 읽으며 자신과 대화해보는 건 어떨까요? 교보문고에 전자책이 있다면 참 쉬운 일입니다. 교보문고, 당신에게 더 가까워집니다. 북TV 어서옵쇼 오늘 세 번째 시간이요. 네 잘못일 수 있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번에는 저희가 가져온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먼저 현지씨 오늘 어떤 책 가지고 오셨나요? 예, 저는 오늘 나는 까칠하게 살기로 했다라는 책을 가지고 왔는데요. 이 책은 그 정신과 전문의께서 여러 가지 사례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막 어려워하는 그런 사례에 대해서 상담을 해주세요. 근데 특히 인간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조금 제가 굉장히 분노하고 빡치는 이런 비속어 좋네요. 까칠해 보여요. 그런가요? 아니, 왜냐면 얼마 전에 제가 이거를 SNS에 올렸더니 빡치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질문을 하셔서 머리를 아프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저랑 친한 동생이 한번 읽어보라고 책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읽어보니까 버럭하지 않고 시크하게 상대방을 대하는 그런 인간관계 비법을 소개하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가벼울 수도 있겠다라고 봤는데 그 내용이 굉장히 깊고 또 심리학적으로 얘기를 풀어주시더라고요. 특히나 저 같은 회사원들은 하루에도 한두 번씩은 화가 나거든요. 분노하는 상황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그래 정신과라도 가서 상담을 받아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책이 굉장한 호응을 받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잖아요. 뭔가 답을 찾으려고. 근데 그런 답을 내가 잘못했다. 다른 뭐 앞에서 언급했던 힐링 관련된 책을 보면 넌 청춘이니까 힘든 건 당연하다. 혹은 뭐 네가 지금 바쁘게 살고 있지만 멈춰보면은 다른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든지 이거를 되게 독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이 아니라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네, 까칠하게 너가 정말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라는 그런 조언을 해주세요. 뭐 다른 다양한 사례들도 많이 해주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이 문제를 직면했을 때 하고 싶은 얘기를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하는 거예요. 매너 있게.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한 까칠함을 뭐 만들 수도 있고 저처럼요. 너무 건강해요. 우리 현지 씨는. 현지 씨는 스스로 까칠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좀 까칠한 편이에요.
그리고 누군가가 막 얘기를 해주면 네 잘못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잘 들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너가 하는 얘기가 답은 너한테 정해져 있으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봐라라는 게 아마 상담사의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오늘의 주제가 네 잘못일 수 있다라는 얘기와 답정넌이라는 얘기랑 좀 통할 것 같아요. 답은 정해져 있고 넌 대답만 하면 된다. 그리고 화가 나면은 너가 좀 잘못했을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솔직하게 질러버리면 스트레스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까칠함과 또 네 잘못과 또 너무 억지로 연결했나? 어떻게 하죠? 뭐 어때요? 그냥 서점 직원으로서는 어떤 책이든 잘 팔리면 됩니다. 주주랑 안 맞으면 어때요? 잘 팔리면 됐지. 그렇죠. 냉혹한 사회에서 살아남는 법은 뭘까요? 일단 눈치와 그리고 자기 개발? 그래서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 아닐까요? 자격증. 자신을 사랑하라. 그냥 무시하기? 너무 이제 모든 것에 다 귀 기울여 듣고 그거에 맞춰서 자기를 변하려다 보니까 되게 피곤해지더라고요. 어느 정도 다른 시선들은 무시하고 그냥 내면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끝까지 버티는 거? 아그로까그로. 원래 버티는 사람이 강한 거예요. 그냥 타고나길 잘 타고나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타고나지 못한 사람은 그냥 열심히 살고 그냥 그거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수긍하는 수밖에 없지 않나? 그래서 이 책도 보면은 그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자뇌를 활용하지 말고 감정적인 우뇌를 많이 활용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화가 나는 순간에는 그냥 잠시 왼쪽 뇌를 꺼두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아요. 저 좀 가르쳐주세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좌우뇌를 교체하면서 쓸 수 있는지 저는 잘 안 되는데. 뻔뻔하면 돼요.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이 출판사 한번 연락해봐야겠다. 2분 내시게요? 뭐 속편으로 나는 뻔뻔하게 살기로 했다. 김현진 즈음. 네, 제가 가져온 책은요, 임경석 선생님의 잊을 수 없는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이라는 책입니다. 역사비평사에서 2008년에 나온 책인데, 사실 그다지 주목받지는 못한 책이에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났지만, 다시 되살려보고 싶은. 5년 전 책이네요. 열망이 있어요. 사실 책이 한번 이렇게 딱 들어가면, 이렇게 다시 떠오르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게 뭐, 영화라든가 드라마로 만들어지면 괜찮은데, 근데 제가 이제 좀 다뤄보면 흥미롭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여기에 실린 그 트로이카라는 부분인데요. 거기가, 김다냐, 박헌영, 임원근, 이런 3명의 혁명가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네. 혹시 들어본 사람이네? 전 처음 들어봐요. 그쵸. 임원영 들어봤네. 네. 임원영이 아니죠. 박헌영. 박헌영. 네. 성희롱을. 지금 김다냐나 박헌영이나 임원근 모두 사회주의 혁명가들이었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지금 레드 컴플렉스가 많이 없어졌다고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다시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좀 꺼리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그런데 저는 오히려 이런 책들이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이 시대에 굉장히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굉장히 힘들다. 그다음에 사회의 구조가 이건 도저히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시계를 이렇게 지금으로부터 한 90년? 한 80년만 딱 거슬러 올라가도 그때 일제 식민지 시기였잖아요. 그때는 진짜 우리 태어나면 이름이 전 허이가 아니죠. 저는 뭐 다나카, 다나카. 그다음에 뭐 요시다. 현주 씨는 뭐 마사코. 뭐 그렇게 될 수가 있겠죠. 그때 안 태어난 게 참 다행이에요. 그때 태어났으면 이제 우리는 조센징이고 일본인들이랑 굉장한 차별을 받고 그다음에 우리는 강제 징집당하고 이런 시대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그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싸웠던 사람들이었다는 점에서 저는 이 책을 들고 나왔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런 부분에 좀 밑줄을 쳐왔는데요. 좀 읽어볼게요. 네. 사회주의 운동의 여명기에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며 혁명 일선에 등장했던 새 청년은 이처럼 고난과 파란이 중첩된 삶을 살았다. 그들의 삶을 묘사하고자 하는 작가가 있다면 그는 시위, 수배, 망명, 지하운동, 체포, 투옥, 탈출, 유학, 좌절, 운동선 이탈, 재기, 총살 등의 용어를 빼놓고는 글을 짓지 못할 것이다.
오늘날의 사상, 문화 정세에 비춰보면 사회주의를 평생 추구하다가 비극적인 최후를 맞은 두 사람의 삶은 더욱 덧없어 보인다. 그러나 더 나은 인간적 삶을 실현하려는 인간의 능동성은 역사 이래로 존재해왔음을 환기하고 싶다. 네, 이런 구절인데요. 내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가 했을 때 그게 우리가 뭔가 잘못돼가는 걸 알고 있고 사회구조가 부조리하다는 걸 알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 세계에서 열심히 살아가겠어. 뭐 좋은 일자리가 10개 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나는 그 중에 하나를 차지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갈고 닦겠어. 라고 하는 걸 너무나 당연하게 이제는 그냥 체념하듯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반감을 가지고 있어서요. 옛날에 태어나셨으면 혁명가 하셨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우리 사회가 냉소적 주체들이 들끓고 있는 사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냉소적 주체라는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면서 근데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몰라서 잘못을 할 거야 아니면 알면서 하죠 보통. 그렇죠. 네. 근데 일부러. 옛날에는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네. 저 모르니까 그럴 수 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지금 현진 씨가 또 대답을 했듯이 우리는 그거 다 알면서 하거든요. 예를 들면 담배 그거 피면 건강에 나쁘다는 거 아는데 담배를 피는 거죠. 지금 흡연가들을 아니. 디스하셨어요.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말하자면 냉소적 100명의 청취자가 떨어져 나가는 소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한다는 거. 예를 들면 이 사회가 잘못됐다는 거 알아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냉소적으로 비웃으면서 그것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건데요. 그런 책으로서 이제 이 혁명가들에 대한 기록. 우리가 지금 네 잘못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이 사회가 분명히 뭔가가 하나가 잘못됐고 하나가 아니라 뭐 전체가 다 잘못됐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지만 나는 거기에 어떻게든 순응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자신이 저는 다 유죄라고 생각해요. 물론 저도 포함합니다. 판사. 아니에요. 저 판사 저는 아니고요. 무죄예요. 아니요. 아니야, 당신도 유죄야. 강제 증진당하고. 김현희 씨, 취업에 성공한 김현희 씨도, 제가 봤을 때 유죄고요. 저희 방송하다 잘릴 수도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런 면에서, 뭔가 저항의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로이카가 또 흥미로운 부분이요. 이 김다냐, 박헌영, 임원근, 이 세 사람이 동갑내기예요. 그래서 22살 때, 3살 때 이때 감옥에 다 잡혀가서 엄청난 고초를 겪고 거기서 막 2년, 3년씩 감옥 생활을 하거든요. 물론 고문도 심하게 받고요. 근데 또 재밌는 부분이 그 박헌영과 김다냐가요. 주세죽이라는 그 여자가 있는데 삼각관계예요. 다 절친인데 갑자기 흥미가 확 돋는데요. 주세죽이 박헌영이랑 원래 결혼을 했었고 그다음에 아이가 있었어요. 그런데 박헌영이 나중에 검거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주세죽의 입장에서 아니요 바람이 아니고 이제 주세죽의 입장에서는 박헌영이 또 잡혀 들어갔으니까 이제 더 이상 가망이 없고 이미 죽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박헌영과 가장 절친이었던 김다냐와 재혼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둘 사이에서 또 아이가 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박헌영이 살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박헌영은 다시 북한에 가서 또 다른 부인과 결혼을 하고 거기서 또 자식을 낳고 혁명가들이 또 분단의 비극. 아니 분단의 비극이 아니고 혁명가들이 또 이렇게 연애도 잘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 엄혹한 시대에 자기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가. 저는 그러한 열정 혹은 뭐 저항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런 것들이 청춘들에게 훨씬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그런 역사들은 덮어버리기 너무 아까운 것 같아요. 저희가 다시금 보관을 시키면 꺼내서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사람들에게 얘기할 수 있는 거리가 더 많았으면 좋겠어요. 박수진 기자님은 어떤 책 준비하셨어요? 제가 준비한 책은 기타노 다케시의 생각 노트라는 책을 가져왔어요. 기타노 다케시 많이 아시죠? 일본의 영화 감독이자 코미디언인데 이분이 굉장히 독설가세요. 진짜 독설가 이렇게 필터에 거치지 않고 생각나는 거 바로 얘기하시는 분인데 이 책은 그분의 그냥 솔직한 얘기를 담은 책이에요. 안에 보면 독설도 엄청 많고요. 그냥 딱히 뚜렷한 줄거리가 있는 책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마음속에 있었지만 차마 하지 못했던 얘기들을 솔직하게 끄집어내는 그 시원함이 있는 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책 보면은 여러 가지 솔직한 얘기가 있는데 요즘 힐링 열풍 얘기하면 힐링 얘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다독가지고 위안해주는 책들이 많잖아요. 이 책은 안 그래요. 주체적으로 네가 잘못한 점이 많다. 청춘들 잘못한 것도 많고 노인들도 너 잘못이다? 그런 얘기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네 잘못일 수 있다라는 오늘 주제랑도 좀 잘 어울리네요. 아주 직설적으로 말하고 있죠. 네 잘못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노력하라고 얘기하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는 과정이 열심히 했으면 괜찮아라고 얘기를 하지만,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고, 하다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과정이 다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 못한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무슨 노력이 문제가 아니라 네가 문제다 이런 직접적으로 얘기한 것도 있어요. 재능이 없는 네가 문제다. 네. 라고. 재능이 없는데 열심히 노력하라고 하는 것도 잘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냥 그런 얘기들을 그냥 솔직하게 까발려주니까 시원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허위평론가님이 이 책에 되게 인상 깊은 구절을 보여주셨는데 네. 안 되는 놈은 안 된다.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안 풀리는 사람은 안 풀린다. 저 같은 경우 이런 삶으로 증명하고 있잖아요. 잘 풀리시잖아요. 왜 그러세요? 글쎄요.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한테 넘버원이 못 되면 온리원이 되라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거야말로 웃기는 얘기라고. 왜냐하면은 그거는 결국 나는 아무도 없는 데 가서 혼자 깃발 꽂고 1등 하겠다는 건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런 거 얘기하지 말라. 이런 식으로 되게 시원하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한번 그 욕쟁이 할머니 욕 듣는 것처럼 욕을 팍 시원하게 듣고 나면은 뭔가 속이 시원해지는 게 있어요. 이 책 읽고 나서 약간 힐링 그런 거 말고 욕 한번 시원하게 듣고 머릿속을 깨끗이 비우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책을 들고 왔습니다. 나약한 청춘들한테 독서를 알리신다면? 너무 힐링만 하려고 하지 말고 정신 차리셈. 버텨라. 별거 아니다. 버텨라.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뛰어야 그래야 열심히 해도 후회가 없다는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완전 피똥 싸게. 정신 차리고 살아라. 해보고 안 된다는 소리를 했으면 좋겠고 힘들다는 것도 해보고 힘들다는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독서 욕쟁이 얘기하시니까 저 예전에 학교 다닐 때 인터넷 강의로 M사 메가스터디의 손 선생님 그분이 정말 독서를 많이 하세요. 네. 100일의 수능이 남았는데 칠판에다 굉장히 큰 숫자를 막 쓰세요. 80%는 머리다. 이미 공부 잘하는 애들 정해져 있다. 이러면서 되게 강의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듣는 청소년들은 되게 불타오르거든요. 유전자설이라고 얘기하죠. 99%는 유전자가 결정한다. 그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참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게 하는 것 같아요. 무조건 위안을 해주고 힐링을 해준 것보다 그냥 너희 잘못과 너희 부족한 점을 두 눈 똑바로 뜨고 바라보는 게 어떤 문제 해결의 시작일지도 모른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타노 다케시는 현실을 직시하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혁명가들은 그런 현실을 바꾸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그냥 일상에서 까칠하게 살아라. 그렇죠. 그냥 그 아까 말씀하신 냉소적 주체? 뭐라고 하셨나요? 냉소적 주체. 전 냉소적 주체인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인정하면 안 되는데? 그걸 비판하는데 지금? 저는 그냥 어떡하지? 지금까지 저희가 각자 책을 가져가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은 위로가 필요한 시기긴 하죠. 위로가 필요한 시대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위로란 힐링 책을 찾고 있는데요. 언제까지나 위로받기를 기다리는 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여러 가지 책을 소개한 것처럼, 현지 씨 책처럼 까칠하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을 구하는 것도 괜찮고, 기타노 다케시의 책처럼 좀 세상을 명확하게 보는 방법을 배우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 허희 씨가 가져온 책에서 본 것처럼 다른 세상을 꿈꾸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희가 위로라는 한 가지 길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는 걸 책을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어요. 잠시 후에는 청춘 고민 상담소를 만든 엘도라도 출판사의 유승현 편집자님과 함께 오늘의 주제인 네 잘못일 수도 있다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